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극한의 비대칭 무기 개발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대칭 무기로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중장거리 미사일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어떤 무기체계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분야는 중장거리 미사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와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는 북한을 보더라도 핵무기 보유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북한과 붙어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상 전 국토가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으로 이어지는 삼축체계를 구축하여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괴물미사일 현무5를 최대한 활용할 궁극의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으며 북한은 물론 유사시에는 중국의 주요 시설까지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국산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무미사일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몇 번 공개되면서 주변을 경악시키게 할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탄두의 무게만 8에서 9톤에 이르며 탄두 중량 조절을 통해 사거리를 최소 300km에서 최대 3000km까지도 늘릴 수 있습니다.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만큼 대기권 밖에서 초음 속으로 날아와서 오차거리 4m 안에 내리꽂히며 그 순간의 충격량은 핵무기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공할 미사일은 지하 100m에서 콘크리트로 보호받는 북한의 벙커를 일격에 부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당연히 북한은 이 미사일의 존재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외에도 현무5를 크게 경계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이미 중국은 과거 사드를 배치하면서부터 경제적 보복을 통해 대한민국과는 적성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도 어느 시점부터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무5의 사거리만 봐도 알 수 있듯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작년 말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현무5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부 재원을 공개했는데 탄두 중량이 8톤에 총 중량이 36톤에 달한다고 대답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지하 요새 건설에 많은 공을 들였고 북한의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대구경, 야포 방사포 탄도미사일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시설 타격 역량이 필요해졌는데요. 벙커버스터에 관한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탄두 중량이 클수록 관통력이 커짐으로 이를 한국의 수요와 연관지어 고려하면 현무5는 사정거리가 길지 않는 대신 극단적으로 탄두가 큰 미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현무5가 실제로 8톤의 탄두를 탑재한다면 다른 단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들보다 훨씬 탄두 중량이 큰 비정상적 형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의 추력 대비 중량은 보통 2배가 넘는데 이를 고려하여 엔진의 출력이 75톤이면 미사일의 중량은 37톤 정도라는 계산이 나오므로 미사일의 총 중량이 36톤이라는 국방부 장관의 답변이 사실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항법 유도장치와 조종장치는 1톤을 넘어서면 안 되고 탄두 중량이 8톤이라 해도 엔진의 무게는 27톤가량이 되는데요. 따라서 한국의 고체 로켓 엔진 수준이 낮아서 엔진의 질량비는 0.88밖에 안 되고 엔진의 비추력이 초속 2200m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초당 2370m 정도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과 대기 저항을 고려하여 4분의 1의 속력 손실을 모아도 종말 단계 속력이 초당 1800m 정도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전형적인 탄도미사일들은 사거리 300km 정도일 경우 종말 단계 속력이 초당 1600m 정도가 나옵니다. 현무5의 종말 단계 속력을 최소로 잡아도 초당 1800m이니 한국의 고체 연료 로켓 수준이 더 높다면 사거리가 500km에 이르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압박을 완전히 거두면서 대한민국은 더 강한 탄도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75톤의 추력을 지닌 엔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체 연료 로켓 추진체만 고려한다면
ICBM과 같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중국이 이처럼 경계하는 데에는 현무5의 스펙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대표하는 타우루스의 국산화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타우러스는 트리테크로 불리는 독특한 3중 복합 유도 장치를 사용하는데 관성 항법 장치와 군용 위성 항법 장치, 그리고 영상 기반 항법 장치와 지형 참조 항법 장치를 모두 활용함으로써 압도적인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타우러스의 강력한 화력은 가장 큰 특징인데요. 애초에 타우러스는 지하 깊숙한 벙커나 강화 콘크리트로 만든 시설을 파괴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메피스토라는 이름의 이중 탄두는 전면부에 성형 작약탄을 배치해 구멍을 뚫고 후방에 약간 가느다란 탄두가 내부에서 폭발하는 방식으로 무려 6m 이상의 강화 콘크리트를 폭파해버리는 괴물 중의 괴물입니다. 탄두 중량은 고작 500kg 남짓이지만 중량만 2.1톤이 넘는 건 벙커버스터 GBUE-18과 유사한 관통력을 보이는데요. 한국에게 있어서 타우루스의 단점은 운용할 수 있는 전폭기가 사실상 F-15K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KF-21 전투기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건데요. KF-21 전투기의 폭장량은 약 8톤으로 KF-16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국산 미사일과 미국산 유럽산 무장이 모두 통합되며 타우러스 운용 가능성을 확인했는데요.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의 요청으로 국내 기술력을 활용해 공동 개발을 시작한 KPD-350-2는 오리지널에 비해 중량은 300kg 이상 줄었고 길이는 0.6m 이상 짧아질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능상의 큰 변화는 없고 사거리 또한 90% 수준인 400km대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 덕에 FA-50이나 F-16 계열에서도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관련 기술을 습득하면서 오롯이 국내 기술로만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일명 철룡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이중 탄두 구조를 쓴다는 점에서는 타우러스 미사일과 동일하지만 전반적으로 스텔스가 강화되는데 타우러스보다 발전된 접히탐 설계와 도료가 더해질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극한의 미사일은 실전 배치가 눈앞에 두었고 현무5와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